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오전 책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창조적 인재 완성 리터러시 지능 읽고 생각하고 쓰다. 송숙희 지음. 책 속으로 들어가서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성취, 어떤 성공을 목표하든 그것을 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서의 리터러시 지능, LQ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떤 종류든 자기 개발에 요구되는 원천 기술인 LQ를 향상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 책은 LQ에 대해 학구적인 방법, 즉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리포트가 아니다. 그보다는 LQ의 힘을 확신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미리 맛보아온 그리고 인정받아온 한 개인의 집요한 체험에 대한 알뜰한 기록이다. 쓰기를 강의하고 코칭하는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목마름에 대한 연민과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잘 써요? 하고 물어오던 수많은 갈급한 질문들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의 모음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들을 접하고 체험의 의미를 공유하는 순간 당신의 갈급 또한 말끔히 해소되리라 믿는다. 프롤로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답게 살기 위한 평생 공부법. 진정한 불안,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가장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가장 자기답게 살고 있다면 그는 이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다움을 찾기 위해 자기답게 살기 위해 평생 공부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자기개발이다. 그것은 내가 힘들게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책을 읽어가는데 눈앞이 환해졌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한다. 자기개발이란 자신의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외부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끊임없이 맞춰가려는 몸짓이 아니라 비교도 경쟁도 모방도 불허하는 유일한 원형이 되는 것이라고. 가장 자기다움으로 하나의 오리진이 되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그렇다면 자기개발의 완성은 어떤 경지일까?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떤 모습일 때 원래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 절대 원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무엇을 기대하며 자기를 개발해야 하는 걸까? 내가 생각해낸 자기개발의 완성은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감과 생각으로 누군가의 삶이 바뀌는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웃라이어로 사는 것이다.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 누군가에게 그가 원하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삶이란 얼마나 대단한가. 신비의 바닷물처럼 웹과 소셜미디어라는 길이 열리면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의 면면도 바뀌었다. 더 이상 통치자나 정치인 같은 특정인만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만도 아니며 대학에 적을 둔 지식인들만도 아니다. 그들이 독점했던 마이크는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 열렸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에든 책에든 메시지를 실어 내보낼 수 있고 그로 인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하면 당신에게 호응하는 그룹도 만들어낼 수 있다. 웹과 스마트폰을 근간으로 한 소셜미디어가 실핏줄처럼 보급되어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당신이 올린 글을 읽고 기뻐하거나 울거나 분노하고 그로 인해 변화를 꿈꾸게 된다면 그만한 영향력이 어디 있으랴.
또 그만한 자기 개발이 또 있으랴. 나는 왜 LQ에 매료당했나? 하나의 이유는 깨달음 덕분이었다. 나는 수년째 글쓰기 코칭을 해오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발견한 깨달음은 내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통찰과 거의 동시에 선물처럼 찾아왔다. 나는 25년 가까이 돈이 되는 글쓰기로 밥벌이를 해왔고 일의 성격상 많은 이들에게 글을 쓰게 했으며 수년 전부터는 글쓰기에 막막해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해왔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책을 써라, 글부터 잘 써야 한다를 외쳤다. 그와 동시에 인터넷, 전화,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쓰기를 권하고 코칭하고 훈련시켰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대단했다. 나는 잘 쓰기를 욕심내는 사람은 적어도 읽기와 생각하기라는 쓰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까지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그 많은 독서클럽, 독서격려, 블로그며 카페에 올리는 리뷰들. 그래서 나는 쓰기를 욕심내는 이들은 읽다 지쳐서 이제는 써야지 하는 사람들인 줄 믿었다. 결국 인정해야 했다. 한 편의 칼럼이든 한쪽의 글이든 써내지 못하는 이유가 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읽을 줄 몰라서라는 사실을 코칭 현장에서 나는 수없이 목격했다. 그제야 나는 쓰기는 읽기에서 시작하고 읽기는 쓰기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직시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쓰지 못하는 사람은 읽지 못하는 사람이고 읽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며 읽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결과 쓸 줄 모르는 사람이란 것이었다. 한마디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쓰기만 못하는 게 아니라 LQ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잘 쓰기 위해선 읽기와 생각하기 그리고 쓰기라는 각각의 모듈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LQ를 높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리터러시 능력과 그 지능 LQ에 대한 나의 탐구심은 폭발했다. 이 책은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히든 DNA, LQ가 높으면 창조력을 요구하는 조직에서 핵심인지로 맹활약할 수밖에 없다. 창조력의 핵심은 정보와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행간의 의미를 포착하고 통찰해 이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재 선발의 핵심을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에 두고 있는 최근의 현실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갈수록 평소 리터러시 역량을 배양하고 훈련한 이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것은 분명하다. 사생활을 조금 희생하고 얻은 대가. 블로그는 다 좋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요.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공개하기가 주저돼요. 블로그를 하지 않는 이들이 꼽는 이유들이다. 이해한다. 나 역시 아직까지도 예민한 문제에 대해 블로그에서 올릴 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생각하고 쓴 다음에도 글을 바로 올리지 못하고 여러 번 고쳐 쓰기를 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리고 글 속에 나도 모르게 나의 사적인 이야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노출에 대한 두려움, 다른 이에게 평가받는 두려움은 자꾸 반복해 두려움을 희석시키는 것밖에 반복이 없다. 두려움을 모른 척하고 계속하다 보면 생각만큼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기에 내 생각을 읽은 다른 이들의 격려하고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면 블로그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소셜로믹스를 쓴 이 분야 전문가 에릭 콜먼의 말을 전해주고 싶다. 사생활을 조금 희생하는 대신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적은 비용 아닌가? 자, 시작하자. 블로그로 생각하고 블로그로 표현하자. 영화 줄리 앤 줄리아의 줄리처럼 일단 시작해보자. 줄리 역시 블로그를 쓸까 말까 하며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에 많이 시달렸다. 하지만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자 불안과 두려움이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도 그러할 것이다. 일단 블로그부터 하자. 쓰다 보면 생각은 저절로 폭발한다. 1Q 향상의 완성판 글쓰기. 열린 안목으로 정보를 가려서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만의 효소로 소화시켜 의미 있는 메시지로 변환해 표현하고 설득하는 역량으로 요약되는 LQ는 쓰기를 통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밖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내부의 필터를 거쳐 다시 밖으로 표현하는 행위인 글쓰기는 그 자체로 LQ의 상징이다. 쓰기, 즉 생각을 글로써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매혹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는 능력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LQ가 대폭발하는 극적인 순간이면서 LQ를 향상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독자와의 상호작용이라는 글쓰기의 중요한 기능에 의해 지적 능력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특정한 주제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확장된 사고를 이어가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글쓰기만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글을 쓰기 위해 읽고 생각하는 과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약속하는 자기 개발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글쓰기를 통해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자기 개발을 도모한다면 누구든 삶의 창조적인 형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멘텀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당신은 글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탁월한 생각을 끌어내는 것은 그것을 쓰기 시작한 손가락에 있다는 비밀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글이다. 독자와 소통하지 못하고 재능을 보여주고 싶어 몸살난 글을 썼다는 후회와 반성이 여실하다. 뛰어난 학식으로 후대에 더욱 인정받는 다산 선생조차 이러하니 글을 제대로 쓰기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다. 사실인즉 당신이 어떤 의도로 얼마나 연구하고 어떻게 힘들였든 독자는 관심 없다. 독자는 내가 왜 이 글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공하는 글만 읽는다. 만일 당신이 배설로 일관한 것을 글이라고 한다면 그 글의 독자는 단 한 사람, 당신뿐이다. 읽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쓰고 싶은 것을 독자가 읽고 싶어하는 것으로 변환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능력의 기초는 무슨 글이든 쓰기 전에 누구를 대상으로 왜 쓰는가를 생각하는 습관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쓴 글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무릇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글로 쓰지 않고는 못 견디고 글을 쓰고 나면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못 견딘다. 글을 쓰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글이 온전한지 편벽된지 상대방이 나와 친한지 아닌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상급히 보여주려 한다. 이런 태도는 재능을 감추고 하늘로부터 받은 목숨을 온전히 기르는 공부에 크게 해롭다. 뿐만 아니라 비록 글의 내용과 수사가 대단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점점 천하고 비루해져 남들에게 존중을 받기가 어렵다. 도산 사숙록 중에서 도산 선생의 생각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정정합니다. 도산서원에 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입니다. 리터러시 능력도 읽고 생각하고 쓰기의 세 가지로 완성된다. 이처럼 오랜 옛날부터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전달되었다.
당신의 글에서 무언가를 열거해 강조할 필요가 있으면 딱 3가지로 정리하라. 자신만의 언어로 글을 써라. 세기의 리더들처럼 한마디 메시지로 이웃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어떤 기술이든 훈련을 통해 능숙해질 수 있다. 쓰기도 기술이다. 우선 모니터에 앉아 또는 노트를 바라보며 일단 첫 단어를 출발시켜라. 그러면 다음 단어들이 쫓아나와 문장을 이룬다. 그러노라면 머릿속 얽혀있던 생각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어딘가 무의식에 묻혀있던 아이디어들이 코를 꿰인 듯 달려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글쓰기에 이 같은 신비를 알기 때문에 글쓰기를 즐기며 글을 잘 쓰는 것이다. 글을 잘 쓰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쓰려들면 쓰게 되고 쓰지 않을 수 없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뭘 쓸까 생각하게 되며 써야만 하는 입장이 되면 매사가 글감으로 보여 결국 쓰게 된다. 요컨대 쓰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본값으로 설정해두면 쓰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글쓰기 사전에 속성, 완성은 없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창조할 줄 안다는 증거이며 빅토리녹스를 품고 산에 오르는 것이다. 앞으로 1만 시간만 글쓰기를 공부하자. 무슨 글이든 의도한 대로 척척 써내도록 훈련하자. 글을 쓰지 않으면 뇌에 가시가 돋도록 훈련하자. 그리고 40대 이후 남은 60년 동안 글을 쓰며 살자.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닮고 싶은 사람 아웃라이어로 살자. 코칭을 받아라. 당신도 가능하다면 유능한 글쓰기 선생이나 코치를 만나 제대로 글쓰기를 배우기 바란다. 먼저 강사가 글쓰기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경험해 글쓰기로 나름의 일가를 이룬 글쟁이여야 한다. 그래야 글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법,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과 글쓰기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론까지도 전수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의 글쓰기를 지도한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글쓰기는 1:1 첨삭 지도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며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지도로는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 현재 많은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눈부신 성장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신의 글쓰기가 성장하는 만큼 당신을 질투하게 된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완성된다는 미사역으로 광고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글쓰기를 배우지 말라. 차라리 독학하는 게 100번 낫다. 한마디로 당신에게 글쓰기를 지도하고 편달할 지독한 코치를 만나야 한다. 에필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다면 LQ를 향상해라. 당신 또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든 떠나든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다면 LQ를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완성했다. 성공적인 삶을 꾸려온 많은 이들의 사례를 근거로 읽고 쓰고 생각하기로 집약되는 리터러시 역량은 자기개발의 핵심이며 자기개발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어디서든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참 좋다. 남다른 전문 능력과 성과를 가지고도 끙끙대는 이들을 들쑤셔 글을 쓰게 하고 책을 쓰게 함으로써 단번에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게 하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이의 밥벌이를 돕는 일이라서 참 좋다. 제주며 강진, 해운대 등 영감을 주는 장소를 골라 책 쓰고 글 쓰는 캠프를 하며 나 자신과 그들의 영감을 일깨울 수 있어 좋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참 좋다. 시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 없어도 매일 새벽이면 글을 쓰고 그 결과로 1년에 2억 원씩 책이 나온다. 책을 내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코칭을 받겠다는 요청이 부쩍 는다. 꾸준히 책을 내며 이 분야의 브랜드 파워를 확보한 덕분에 판매며 마케팅을 몰라도 내 비즈니스는 나날이 좋아진다. 내 컴퓨터가 놓인 작업실은 문학도를 꿈꾸면서도 피해가려 했던 어둡고 침침한 냄새나는 골방이 더 이상 아니다. 그곳은 이제 세상 어떤 것보다 찬란한 황홀한 글 감옥이다. 책을 쓰는 나 자신이나 읽는 독자에게 꽃가루와 꿀을 가져다주는 달콤한 감옥이다. 조종래의 황홀한 글 감옥에서 따온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참 좋다. 누구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프리랜서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서 더욱 좋다. 은퇴란 말이 통하지 않는 분야라서 더더욱 좋다. 내가 원하지 않은 한 아무도 나를 해고할 수 없다. 물론 누구도 나를 고용할 수도 없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가 싫다면 그뿐이다. 누군가가 내 능력을 원한다면 내가 제시하는 값을 치르고 프로젝트를 맡기면 된다. 이것이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이며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죽는 날까지 나는 현역으로 살 것이다. 내가 이러한 호사를 누리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LQ를 벼린 덕분이다. LQ는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나의 재능이자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버팀목이며 필살기다. 하지만 다른 이보다 탁월한 LQ를 타고났기 때문은 분명 아니다. 그랬더라면 학창시절 그 흔한 100일장 입상 한 번 못했을까. 다만 어릴 때부터 그것을 즐겼고 의도적으로 훈련해와 그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당신도 많은 다른 성공한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처럼 하루라도 빨리 LQ를 개발하기 바란다. 세상이든 텍스트든 잘 읽고 잘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뛰어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당신이 LQ를 높인다면 일하는 내내 뒤지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퇴직을 결정할 수 있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간의 경험을 전문 지식으로 개발해 팔고 컨설팅하고 강의하고 책도 쓰는 정보사업가로 다시 설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든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삶을 주도하고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살게 된다. 물론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살 수도 있다. 당신의 LQ를 드높인다면 말이다. 햄릿의 말대로 인생은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한 삶을 사는 동안 어떤 불확실함이 매복되어 있다가 당신을 덮치는지 모른다. 어떤 통제 불가능한 것이 기습 공격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상황을 읽어내고 거뜬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LQ를 기르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미래가 등 뒤에서 다가오는 무엇이라고 인식했다 한다. 미래가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던 당신이라면 이제 그들처럼 어떤 미래가 등 뒤에서 나를 향해 달려들더라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읽고 생각하고 쓰자. LQ를 높이자. 이 책을 읽은 당신의 눈앞에 기회의 창이 활짝 열려있다. LQ를 개발하자는 이 기회의 손길을 받아들여라. 그리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의 버전에 맞춰 다르게 읽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며 살자. 세상은 벼리는 자의 것이고 그렇게 벼리는 한 당신은 당신이 가장 빛나는 삶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당신의 골든 에이지, 당신의 주인이 되는 빛나는 2차 인생을 당신 손으로 쏴라. 나도 돕겠다.